그 실적 증명원 네. 이런 거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네. 우리가 내부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게 너무 이 사업에 너무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산점을 주장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그 제가 그 유권 해석을 봤는데 자치기구는 우리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자치기구니까 너네가 그 뭐지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그 유권 해석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일단 내부 네, 요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녹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약간 네. 신경을 쓰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설계 없이 공사하시면 다 형사이권 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원론으로 따지면 단근 할아버지가 잘못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설계 안 하시잖아요.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 발주는 설계를 뜨게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무자격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설계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먹국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었던 15년 동안 경험했었던 아파트들을 보면은 공사하고 나면은 2년에서 3년 동안 AS를 메인터넌스 계약이라고 안 하고 무상 AS 기간 길게는 3년 규모에 따라서 뭐 2년에서 3년을 보통 하는데 그때 기간만큼은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해요.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기준에 부합한 건설 전문 업체들이 하도를 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계약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받을 때 없으면 안 하죠.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지 관리할 때 3년이 지나고 보증 수리 기간이 메인터넌스가 계약이 끝나고 나중에 먼 업체들이 와서 했을 대한민국 누군가의 업체가 와서 했을 테니까 그러면 딴 지역 업체를 부르시겠죠. 간간한 이제 하나의 뭐 교수라든가 그럼 그 사람들은 설계도도 없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교체 아니면 장애 복구 요 정도 하겠지만 어디 큰 장애가 났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걸 수리를 하냐고. 더군다나 지금 세상은 옛날에 CCTV가 DVR 방식에서 MVR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MVR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성 CCTV 공급업체는 못해요.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형사처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과정에서 털면 다 털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적격 심사 기준표를 자치적인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설계는 무지 중요하네요. 그럼요. 지금 어디 아파트 한번 가보시죠. 설계도서 있냐고 물어보죠. 없어요. 그것도 설계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고 여긴 이유가 저는 그 사업을 이제 1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자기 돈도 없었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엔드유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저는 30 넘어서 자격증을 따갖고 그걸 하기도 박사학위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만났던 그 동기들이 인천공항 설계하시는 분들이라 지금 저 동기 같은 인천공항 4단계 단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설계회사의 부사장님이시라 그분이랑 해외 사업 추진하면서 많이 배웠죠 저도. 그래서 이게 이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아무튼 요 비용이 2에서 3%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다 지출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 설계, 적어도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만 자문을 받으시고 그분들한테 이 물량 산출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 산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물량 산출은 보통 안 해요. 물량 산출 안 하지만 시방서까지는 만듭니다. 네. 근데 시방서도 또 별도로 추가 발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아파트는 설계도 안 하고 물량 산출도 안 하고 시방도 안 만들어요. 그냥 발주만 하면은 시공업체가 와서 그걸 다 해줘요. 어설프게. 그리고 도서라고 해서 캐드로 이쁘게 만들면 또 돈 들어가니까 뭐 건축이야 도면이 있어야 돼요. 건축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은 다이어그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인천공항 같은 데 설계도 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시든 아니면 제대로 된 기본 설계가 가능한 자격을 소지한 업체에게 하시든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아파트에서는 회장님 아파트처럼 기본 설계 이거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거는 기본 설계가 네. 저깁니까? 네. 저기 CCTV 간에 그 선 간의 저기 개통들을 말합니까? 어떤 구조로 개통이 돼서 어디로 관로로 지나갔고 아, 또 옛날에 동축 케이블 방식 같은 경우는 녹화기에서부터 카메라까지 무조건 한 선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현재는 맞진 않아요. 현재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광 케이블 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광 접속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P2P 접점이 생겨요. 그럼 그게 101동 1, 2라인인지 213동 3, 4라인인지 동쪽 케이블에 한 네. 선에서 동쪽 케이블하고 전원선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옛날 거는- 10년 전 방식. 예, 저기는 네. 그 동쪽 케이블하고 전원선을 옆에 따로 가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DVR 방식이라고 해서 음. 이게 여기서 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DVR. 참고로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있는 것처럼 또는 NVR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동축 케이블 방식이에요. DVR이요. 동축 케이블. 이걸 HF BT-OC 케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랜 방식이에요.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도 네트워크가 돼서 인터넷 하는 것처럼 NVR에 달려있는 여기 있는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은 눈이 달려있는 카메라, 즉 스마트폰을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동축 케이블은 1대1 전송 방식이고요. 얘는 1대 확장 방식이에요. 다중 방식이네. 예. 정말 동축 케이블 카메라 400대 다시게 되면 옛날에 약 10년 전에 했을 때는 녹화기에서부터 카메라가 400대면 400줄이 왔어요. 네. 그렇게 한 줄이 끊어졌으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더군다나 한 대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는 가까워요. 거리가 약 200m, 300m를 넘어가게 되면 노이즈가 타기 때문에 화질이 안 증폭할 수 있는 FM 모듈레이터라는 각종 기기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끊어지면 또 문제예요. 점검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약 5년 전에부터는 이때는 41만 화소. 이때에서부터는 이제 HD, 풀 HD가 출연을 합니다. 200만 화소로. 지금 세상의 CCTV 약 80%가 엠발션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이 시장들은 개선된 동축 케이블 방식의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가시지 않거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하시게 되면 단추를 잘못 뽑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MVR은 무엇이냐? MVR은 대역폭이라는 걸로 영상을 날리게 돼 있어요. 랜선 하나를 깔아갖고 PC를 한 대 쓸 수는 있는데 랜선 하나를 갖고 허브를 놓고 컴퓨터 10개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랜선 하나를 갖고 컴퓨터를 100대를 쓰면 무슨 현상이 나냐? 병목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걸 트래픽 걸린다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설계라도 하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이 동축 케이블 방식은 200m 한정이 되고 200m를 초과하게 되면은 1km, 2km 날릴 수 있는 FM 모듈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했는데 요 놈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얘는 DWDM 방식이라고 그래요. DWDM 방식이라는 거는 광 케이블을 한번 깔아놓게 되면은 물론 고가이긴 하지만 광 케이블을 깔게 되면 그 광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카메라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례적으로 아파트가 여기가 관리실이에요. 관리실 또는 통합실. 동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도 있겠죠. 여기가 약 700m가 된다고 예를 드시고 여기는 100m, 여기는 2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에는 동 지하에 비트가 있어요. 동 지하 비트에는 동에서 뻗어나간 카메라들을 집결하는 터미널이 있어요. 그게 설계도서가 반영이 되는 거고 관리실에서부터 동축을 공사하게 되면 이쪽 카메라에 예를 들어서 50대씩 있다고 쳐보십시오. 50대 50대가 와서 100대 가서 150대가 모였겠죠. 광으로 하게 되면 광 하나 놓고 이 광에서부터 카메라까지 또 광을 놓게 못 가니까 광에서부터는 대역폭 DWDM이라는 대역폭 계산해서 카메라까지는 단순 유지 보수가 가능한 UTP 시스템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아파트의 트렌드인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냐? 아파트의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7억 조건, 특급 기술자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전문적으로 정보통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유대관계가 돼 있어요. 이걸로 합니다, 이거.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설공법, 전기공법, 소방공법, 기계설비공법들은 40년, 50년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40대가 넘었지만 저도 인터넷 학교에서 교육 못 받았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군대를 갔더니 세상 인터넷 나와서 약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 20년 됐겠구나. 20년 전쯤에 나왔던 이 세상에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돼서 이런 MVR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이 시스템만 하셨던 분들 이걸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죠. 저도 20대 중반부터 이제 컴퓨터 공부해갖고 전공을 한 건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트워크 PC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시되 이런 방법에 대한 기본 설계를 우리 아파트 동을 단지 내 평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평면도 넣고 그리고 동에 포함된 카메라 개수는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물량 산출. 우리는 적어도 몇 개는 달 것이다. 왜냐면 아파트는 건물에 카메라 달지는 않아요. 다 보면은 주변에다가 볼을 세우거든요. 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잘못된 지점에 카메라 설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옮기기에는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청은 100대를 여기다 해달라고 했는데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약 50대 정도를 옮겨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공사업자랑 싸우죠. 돈 더 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냐. 그때 시방을 내시거나 엔지니어링 사업자에다가 설계 도서를 만드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니네들한테 시방 줬잖아. 근데 왜 니네 마음대로 정확하게 하다못해 우리가 GPS로 좌표값을 적어주지 못했을지언정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우리 담당자들 와서 여기다가 뭐 표시라도 해줬을 텐데 왜 너희들 강대로 했냐라고 하면 그때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무시한 절차, 포함한 절차를 통해서 발주했을 때 나중에 소송에 위반하게 되면 아파트는 집니다. 자, 거기가 지금까지 모든 선행된 아파트들이 그랬어요. 설비 없었어요. 자재조달 없었어요. 시공업체는 이런 시중에 유통되는 적격심사표를 갖고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들은 이 물량 산출, 우리의 카메라를 예를 들어 500대를 달겠다. 500대에 다는 시스템을 처음에 견적을 냈겠죠. 그럼 견적서에 보면은 공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카메라 몇 대, 배관 배선비 얼마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크게 벗어났어요. 그럼 설계 도서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견적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방서랍시고 들이대서 소송에 걸리면 맞대응을 쳐서 아파트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G모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전문적으로 아파트들이 워낙에 이런 조건들을 너무 상승시키니까 이 조건에 부합시킨 조건 스펙만 만들어서 전량 하도를 주는 업체가 있어요. 아파트 전문 공사업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한테 공사시킨지도 모르고 공사한 사람은 계약기간 끝나면 무소식이고 그 업체는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는 무조건 최저가예요. 그게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저가로 넣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최저가로 넣어요. 그럼 적격시사표에도 최저가라는 기준이 가장 배점이 높아요. 그것도 조절하십시오. 최저가로 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보면 소송도 한두 번 걸렸고 민원도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되면 결국에는 최고가를 냈던 업체보다 더 돈을 부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방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현장 소장의 실적 증명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방 설계도 엄청 중요하고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네. 3월 안에 다 계약을 네. 끝내버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청하고 싶은 거는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본 설계도 그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처럼? 예, 예, 예. 네. 네. 근데 그게 기준이 있나요?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라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 설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설계는 곧 감리거든요. 네. 정보통신공사업에 보면은 감리원이라는 그 자격이 있어요. 네. 감리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설계가 완성돼서 완공된 작품을 검사하는 검사원이다 보니까 감리원이라는 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죠. 물론 감리원이 몇 명이 있어서 정보통신 감리사업단이라고 해서 정식 등록을 한 업체들도 있는데 정보통신 이 공사업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감리업이란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자만을 갖고 운영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A, B, C 업체가 들어와서 네. 기본 설계에 네. 그 견적서를 보고 네. 했을 때 견적서도 견적서 그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이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 베리파이하는 뭐 예를 들어 면허나 네. 아까 뭐 감리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는 정보통신국사업협회에서 발행하는 감리원 수첩이 있어요. 국가에 인준한. 네.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있는 거죠. 저는 있죠. 아니 근데 어, 감리를 중요하네.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감리, 네. 특급 기술자, 아. 기술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뉘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경력 수준. 초급이냐